카메라 출동 이상로입니다. 지금 시간 2022년 1월 26일 수요일 저녁 10시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삼성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조금 방송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조금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약간의 몸싸움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좀 머리도 좀 흐트러졌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능한 한 차분하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삼성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유영아 변호사에게 공개 질문합니다. 라고 하는 방송의 제목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방송해드리기 전에 오늘 다녀온 소감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대단히 중요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의 후반부에 유영아 변호사에게 공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삼성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삼성병원에 다녀온 것을 현장에서 제가 짤막하게 리포트를 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삼성 서울병원에 왔습니다. 좀 주변이 시끄럽습니다. 정확하게 2시에 이곳 삼성 서울병원에 도착했고, 도착해서 원장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메라 출동에 이상로 기자가 왔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원장실에서 지금 원장님이 안 계신다 하는 겁니다. 어디 계시느냐? 그랬더니 어디 계시는지 모른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용태에 대하여 누가 대답을 해 주실 분이 있는가? 라고 그랬더니 그것은 개인정보라 가르쳐 줄 수 없다. 아니, 그게 왜 개인정보인가? 걸어 다니시는지, 식사는 잘 하시는지, 용태가 어떠신지를 물어보는 게 왜 개인정보인가? 그때 개인정보라 그 어떤 것도 가르쳐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예, 여러분, 그 대답을 아주 단호하게 개인정보라는 겁니다. 제가 가기 전에 변호사님 자문을 받았거든요. 진료를 뭐 했느냐, 이거는 개인정보일 수 있지만, 걸어 다니시냐, 식사를 잘 하시냐, 이건 개인정보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당연히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주 완강하게, 그 어떤 것도 알려줄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사실은 좀 의외였습니다. 걸어 다니신다, 식사하신다, 이런 거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접근이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홍보 담당자의 목소리를 좀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라고 하더라고요. 커뮤니케이션 팀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카메라 출동의 이상로 기자라고 합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삼성병원에 공개 편지도 보냈고, 오늘 박근혜 대통령 병사 관련하여 좀 질문을 드리겠다, 찾아뵙겠다라고 어제 공개 편지를 보낸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네네. 원장님 오늘 안 계신가요? 네. 글쎄요, 제가 일정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네네.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이 상태에 관해서 좀 대답을 될 만한 걸 좀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환자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의료법에 해당하여 일체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환자 저희 개인정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환자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런 게 환자 개인정보에 해당돼요? 예를 들어서 걸어 다니시느냐, 식사를 잘 하시느냐. 네, 다 해당합니다. 그런 게 언제쯤 표복이 될 것 같으냐, 이런 게 무슨 환자 개인정보예요, 그게? 다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예, 여러분 더 이상 말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원장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원장실을 직접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찾아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갔고, 당연히 아무도 안 갔고, 이미 제가 온다는 게 다 알고 있어가지고 저를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셔서 슬쩍 가서 물어봤죠. 이게
원장님 청소는 언제 해요? 여기. 그랬더니 이 원장님 방은 여기 없다는 겁니다.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그 일원역에 있다는 거예요. 잘 됐다. 일원역은 건물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얼른 택시를 타고 일원역으로 갔습니다. 그 건물입니다. 제가 그 건물도 보여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일원역에 있는 일원 빌딩이라고 하는 건물이고요. 예. 이 빌딩에 여러 개 층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장실에 제가 도착했습니다. 물론 이제 몸싸움이 있었죠. 네, 원장실 앞에서 제가 리포트를 간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나옵니다. 오늘 좀 심하진 않지만 몸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원장님 방 입구입니다. 저렇게 지키시는 분이 계시고요. 제가 이분에게 좀 들어가도록 부탁을 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안에 지금 삼성병원 원장님이 계시는 것은 확인됐습니다. 한번 계속해서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경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올라와서 저를 내쫓고 조금 가벼운 실강이가 있었습니다. 좀 어두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방송 때문에 더 철수하고 나왔습니다. 느낀 게 있습니다. 제가 뭘 느끼는가 하면 그리고 오래간만에 좀 이렇게 실강이 되고 몸싸움도 좀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요. 스릴은 있었습니다. 느낀 게 뭐냐면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완강하게 접근을 막았어요. 얼마인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하나 확인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뭘 확인하지 못했는가 하면 원장실은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다른 데로 가서 제가 더 이상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병동에 경호원이 철수했는지 철수하지 않았는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병동에 한번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입구부터 막아서 제가 못 들어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병실에 저는 그 층을 압니다. 지금 몇 층에 계시다는 걸 제가 알고 갔는데 그 층에 경호원이 철수했는지 안 했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경호원이 철수했는지 안 했는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얼굴을 다 알아서 이제 제가 또 내일 가더라도 아마 철저하게 말할 것 같고요. 혹시 삼성병원에 가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보를 좀 부탁드립니다. 병실에 경호원이 철수했는지 아니면 경호원이 있는지를 좀 확인해서 정보가 있으면 제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때 경호원이 사면되면서 경호실에서 경호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철수를 했다고 하면 매우 심각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건데 제가 오늘 건물이 달라서 그리고 저를 항상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 삼성병원은 굉장히 크고 사람이 많으니까 혹시 경호실이 철수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 두시면 제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그러니까 삼성병원이냐 삼성구치소냐가 매우 이번 이 사태의 핵심이 될 것이다. 아까 제가 김경재 방송에 전화로 인터뷰를 해드렸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본인의 의사가 아닌 타의로
외부와의 접근이 막혀질 수도 있다. 즉 연금 상태에 있지 않나라고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매우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그 전에 제가 최보식 기자, 이 취재를 하기 시작된 거는 최보식의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용태에 관한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최근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취재를 하게 된 박근혜 대통령을 꼭 확인해야 되겠다, 용태를 하게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그 보도가 바로 최보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겁니다. 24일 날 9시 45분, 아침 9시 45분에 쓴 기사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음식물 씹지 못하고 탈수 증세, 혼자서 보행이 불가능. 음식물 씹지 못해 신체 영양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심한 설사로 탈수 증세까지 알아봤다. 박 전 대통령의 나이에서는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저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얘기야? 그리고 퇴원 시점이 당초 알려진 251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이 기사가 매우 의심스럽다. 최보식 기자는 조선일보 출신이고 조선일보는 탄핵에 앞장섰던 신문이고 특히 최보식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탄핵을 주도하는 기사를 여러 번 썼다는 점에 있어서 이 기사는 매우 불순한 기사다. 의도가 음식물 씹지 못한다. 그리고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이거 이상하다. 라고 제가 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오늘 최보식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아니야 확실해 라고 하는 의미의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을 여러분께 들립니다. 이 영상은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영상은 최보식 TV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짤막하니까 전체 다 들립니다.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최보식 기자가 이 소스, 즉 음식물 씹지 못하고 그 탈수 증세가 있고 치명적이다 라고 하는 것에 자신이 있다라는 의미의 유튜브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께 그 유튜브 영상을 들려드립니다. 보여드립니다. 최보식 언론에서 유TV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보식의 언론 임조은 기자입니다. 오늘 전하는 글은 최보식 편집인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이 늦춰지는 이유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자, 여기서 제가 개입을 하면 제가 이것을 매우 비난을 했어요. 최보식 기자를. 석방됐습니다. 네. 지난해 말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특별 사면된 것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환자 상태인 자신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 사면 발표가 된 날 박 전 대통령 측근은 2월 초 퇴원에 국민에게 정식 인사를 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취재한 바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원 시점이 당초 알려진 2월 2일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늦춰지는 걸까요? 대체 박 전 대통령은 무슨 병을 앓고 있는 걸까요? 서울 삼성병원 주변과 박 전 대통령 측 인사들을 간접 취재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은 구강 섭취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감생활 스트레스로 인해 치아가 거의 모두 빠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얼굴 윤곽이 다소 허물어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 외형적인 변화 말고 음식물을 씹지 못해 신체 영양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심한 설사로 탈수 증세까지 알아왔다는 것입니다. 만 70이 된 박 전 대통령의 나이에서는 이런 경우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 당시 허리 디스크와 어깨 부위를 수술받았으나 감옥에서 충분한 안정과 재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후유증이 매우 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걷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예요. 걷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22일부터 갑자기 입원하게 된 것도 이런 질병의 악화 때문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뒤늦게 특별 사면을 한 것도 이대로 두면 정말 위급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의료진의 소견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일설에서는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한 박 전 대통령이 약간의 심리적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이 있지만 이는 정확히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을 치료하는 서울 삼성병원은 내부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박 전 대통령의 상태와 관련해 외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함구령을 내려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인터넷 신문 최부식의 언론은 언론다운 언론, 고품격, 클래스가 다른 언론을 지향합니다. 검색창에 최부식의 언론을 입력하시고 들어오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최부식 기자를 비난했거든요. 최부식 기자를 비난했죠. 그 의심스럽다. 비난했다. 그 신뢰의 의문을 제가 제기했습니다. 기사의 의문을 제기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최부식이는. 확실하다는 거죠. 거의 확실하다. 이가 거의 빠졌고, 그래서 구강 섭취가 안 되고,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 못하고,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는 게 확실하다. 확신이 섰기 때문에 오늘 이런 방송을 한 겁니다. 이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유영하 변호사의 얘기와는 180도 다른 얘기입니다. 유영하 변호사의 그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유영하 변호사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1월 16일이에요. 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박 대통령 2월 초 퇴원 시에 메시지 낼 가능성이 있다. 걷고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 없다. 유영하 변호사가 얘기했어요. 걷고 일상생활 하는데 지장 없어. 아까 최부식 기자의 최부식의 언론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최부식 그 TV에서는 걷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강 섭취가 안 된다는 겁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31일 이렇게 해서 쭉쭉 해서 지난 12월 31일 오전 청와대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신년 특별 사면 발표 생중계를 삼성 서울병원 침상 옆에서 대통령과 함께 지켜봤다고 했어요. 유영하 씨가. 그러니까 확인한 거예요. 유영하 씨는 박근혜 대통령 옆에서 그 텔레비전을 봤어요. 그랬더니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지 않은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연세도 많고 건강도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건강은 매우 현재 많이 쾌차했다. 걷고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 최부식이 언론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현 건강에 쾌차, 걷고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 최부식 언론의 최부식 TV, 최부식의 보도와는 전혀 다른 상반되는 얘기입니다. 둘 중 누구 하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부식 기자가 허위로 기사를 썼거나 아니면 유영하 변호사가 국민들에게 허위로 보도해 브리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있어요. 동아일보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자,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1월 4일 날 기사입니다. 박근혜 살고 싶은 걸 직접 말했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식사는 잘하고 계신다라고 전했어요. 유영하가. MBN에 나와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최부식 TV에서는 구강 섭취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유영하 변호사는 걸어다니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식사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했어요. 자, 유영하 변호사는 그렇게 했어요. 자, 보세요. 유영하 변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사면한다라고 그럴 때 그 옆에서 지켜봤다. 같이 있었다. 그 텔레비전 방송을 같이 봤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런데 건강하시다. 걸어다니는데 이상 없으시고 식사하는데 이상 없고 일상생활하는데 이상 없다라고 그랬어요. 2일쯤 퇴원하실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부식의 언론은 뭐죠? 구강 섭취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걷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2월 2일 날 퇴원이 불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최부식 언론을, 최부식 기사를 매우 비판하고 의심스럽다라고 하니까 오늘 아야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렸어요. 저는 최부식 기자가 자신 있게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의 취재력, 그건 좀 우리가 알아줄
만 해요. 그렇다면 유영하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최보식 언론은 최보식이는 걸어다니지 못하신다. 구강 섭취가 안 된다. 지금 심각한 상태다. 뭐 생명이 어쩌고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유영하 변호사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180도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삼성병원에 가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전혀 접근이 불가능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박자도 꺼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알려질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동태에서 조금 더 알려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격리돼 있을 수 있다라는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경호원이 설 수 있는지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이제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답해야 됩니다. 왜? 최보식과는 다른 그러니까 먼저 최보식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보도를 했어요. 유영하 변호사는 올 초에 했습니다.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 때가 말할 때 지난 12월 달에는 박근혜 대통령 걸어 다니시고 식사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에 삼성 서울병원이 치료를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삼성 서울병원 원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상태가 어떤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에요. 최보식이가 거짓말을 했던 유영하가 거짓말을 했던 둘 중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제가 오늘 확인하려고 했더니 제가 느낀 건 뭐냐? 철저하게 함구하고 있고 철저하게 접근이 불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 의사와는 상관없이 격리될 거나 연금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답해야 합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침묵하면 안 됩니다. 왜 최보식과는 다른 이야기를 했는지를 말해야 합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작년 12월 달에 상태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사실이었다면 삼성서울병원이 그동안 한 달 동안 치료를 잘못한 겁니다. 그건 삼성서울병원이 책임져야 돼요. 멀쩡히 걸어다니시고 식사 잘하시는 분을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식사 못하게 만들었다면 삼성서울병원이 책임져야죠. 그거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으십니다. 유영하가 거짓말을 했든지 삼성서울병원이 진료를 잘못했든지 치료를 잘못했든지 최보식이가 허위 기사를 썼든지 셋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른 것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호원이 철수했느냐 안 철수했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경호원이 철수했다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제가 의아한 거는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입에 달고 사시던 그런 분이 박근혜 대통령 용태에 관한 이렇게 중요한 소스가 나왔는데 침묵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 좀 늦을 수도 있겠죠. 반응이 좀 늦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첫째, 유영하 변호사가 거짓말을 했던, 최보식 기자가 허위로 기사를 쓰거나 오보를 했던, 아니면 삼성서울병원이 진료를 잘못했던, 마지막으로 경호원이 철수했느냐 철수하지 않았느냐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 있으신 분은 삼성서울병원에 좀 가보세요. 분위기를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는 뭐 이제 완전히 뭐라 그럴까 주요 인물이 돼가지고 졸졸 쫓아다녀요. 매우 심각한 상태다 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최보식 기자가 기사를 잘못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비난을 하니까 오늘 조금 전에 그렇게 즉각은 아닌다. 아주 자신있게 유튜브 영상을 올린 거 보면 자신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최보식의 취재, 나는 자신있어. 내 취재는 자신있어. 사실이야. 라고 확신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 기사 문제없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유영하 변호사의 유영하 변호사는 이 시점에서 공개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상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는 솔직하게 말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는 유영하 변호사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용태가 어떤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말하시오라고 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예, 오늘 삼성병원에 가서 느낀 거, 사태는 좀 심각하다.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심각한 상태인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격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까지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있으신 분은 병원에 한번 가서 분위기를 살펴보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오늘 큰 싸움은 안 했지만 다소 몸싸움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널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널리. 그리고 시간 있으신 분은 삼성병원에 한번 들려서 분위기를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가만히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널리 좀 이렇게 공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상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재정적 후원도, 큰 돈은 아닙니다. 재정적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좀 읽어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댓글을 읽어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황장수 씨를 인터뷰한 일이, 황장수 혁명 21 대표를 인터뷰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예비후보 등록이 되어 있죠. 제가 그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뵈면 어떤 질문을 하시고 싶습니까? 그랬더니 즉각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 이후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기를 석방해 준 문재인 대통령에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거 진짜 그랬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황장수 대표에게 제가 물어봤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면 처음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석방시켜줘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진짜 했는지 물어보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좀 물어보고 싶대요. 근데 만나질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조은진 후보, 조은진 대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좀 가보시죠. 조은진 대표도,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도 한번 삼성병원에 가서 분위기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와서 모두가 다 이 분위기를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삼성병원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병원장으로 하여금 용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압박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상태가 심각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오늘 강하게 받았습니다. 좋은 소식, 그리고 밝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히 주무시고요.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